예, 4부 거의 뭐 마지막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새끼들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말이지. 다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비비의 공동 범행. 1. 2017년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 추진 상황. 피고인 송병기는 울산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비비 등과 고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7년 11월경 2017년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 2017년도 울산시청 업무계획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비비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11월 29일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에서 다음 메일로 울산시장 김기현의 공약 이행 상황, 울산시 주요 사업 진행 경과 등이 포함된 울산시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박물관 등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2017년 울산시 시정 비전, 시정 방향, 주요 시책, 안전, 경제, 복지, 환경, 문화, 교육, 행정 등이 기재된 2017년도 울산시청 주요 업무 계획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사람은 본인의 이제 업무용 메일에서 본인의 다음 메일로 이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피고인 송병기에게 자신의 다음 메일로 그렇지. 야, 이 방법 썼네. 야, 이 새끼 이거 저도 자주 쓰는 방법인데, 피고인 송병기에게 자신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 비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자의 공약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요, 아까 김땡땡은 본인의 이제 그 행정 메일, 그 코리아닷컴으로 코리아.kr로 되어 있는 공무원용 메일로 이 송병기 네이버 메일로 바로 자료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괜히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보다 좀 더 치밀한 성격인 피고인 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그 공공 메일, 그 저 울산시청 메일로, 코리아.kr로 끝나는 울산시 메일로 그 본인의 다음 이메일로 이제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메일에서 본인 이메일로 자료를 일단 외부로 빼돌린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송병기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송병기는 그걸로 다른 데서 로그인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죠. 하지만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 비비는 송병기에게 이메일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을 쓴 거죠. 안 들키기 위해서. 근데 이 내용이 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가? 이 비비가 검찰에 불려왔고, 야, 사실대로 다 처불어 이 새끼야 이러니까 이제 비비가 본인의 범죄 내용을 다 검사한테 얘기한 겁니다. 괜히 헛짓거리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도 캥기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캥기는 짓을 했으니까 일단 꼼수를 썼겠죠. 그 2번 관로 2 2018년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 업무계획.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1월 초순경 비비에게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비비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4일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에서 자신의 다음 이메일로 2017년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 성과,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의 신규 시책, 관로 열고 공립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추진 등, 계속 추진 시책, 관로 스마트 제조 3D 허브 도시 기반 조성, 조선해양산업 위기 대응 대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2018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 업무계획 파일을 보낸 다음 피고인 송병기에게 자신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비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1순위 공약인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비상하는 울산 중에 내용 중에 공립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 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 설립,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 성철호 후보의 공약 개발에 활용하였다. 만약에 이런 자료들을 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울산시에서 울산시 예산으로 연구 분석해서 나온 이 다음 연도 사업 아이템들인데 요걸 그대로 자기들이 쏠랑 가져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개발한 공약인 것처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면 이 송철호 울산시장 쪽에서는 어떤 자기들 머리로 공약을 짜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뭐 놀이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현실성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걸 시에서 이런 기밀 자료를 빼돌려 가지고 이걸 선거 어떤 그 공약으로 만들고 이걸 갖다가 대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 거죠. 보통 이거 박사급 연구원들이 몇 명 붙어가지고 해야지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부 시청에서 울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걸 쏠랑 갖다 써버리면 일단 김기현 울산시장이 써먹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써먹게 되는 거니까 적의 공약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걸 먼저 발표하게 돼버리면 한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거고요.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CC의 공동범행. 이건 또 CC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범행 수법이 다 달라요. 지금 보면 이 김땡땡은 본인의 멍청하게도 본인의 이제 그 공무원 메일에서 송병기 메일로 바로 보내주는 네이버 메일로 바로 보내주는 이런 짓을 했고, 피고인 BB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공무원 메일에서 본인의 다음 메일로 보낸 다음에 이 송병기한테 다음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알려준 방식으로 자료를 건네줬고, 지금 피고인 CC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좀 더 다릅니다.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CC의 공동범행. 피고인 송병기는 울산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CC 등과 구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8년 1월경 피고인 CC에게 울산 길천 일반 산업단지 및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CC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 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11일 4시 54분경에 위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청 내부 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만들어 보냅니다. 출력물은 어떻게 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그 무렵 해당 자료를 촬영한 사진 5장을 피고인 송병기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홍땡땡은, 그러니까 홍땡땡이 이제 CC입니다. 피고인 CC는 이제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피고인 송병기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월 12일경 자신의 이메일인 땡땡땡 코리아.kr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 땡땡땡 네이버.com으로 해당 자료를 전송하였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더 멍청한 새끼네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아까 김땡땡처럼 홍땡땡은 김땡땡처럼 이제 지 공무원 메일로 송병기의 네이버 메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이걸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까지 보냈어요. 이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전부 다 검찰한테 증거로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는 새끼들이고요. 그나마 보안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놈은 아까 그 BB 걔고요. 예. 다음 메일을 썼던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 C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2015년경 길천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관련 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문해주를 통해 김기현 후보 측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제보한 인물이 길천산업단지 내 일부 필지를 분양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길천산업단지 인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레미콘 공장 등의 길천산업단지 입주에 불만이 있던 승려를 만나 추진 현황 관련 문서들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확보하게 하고, 이 땡땡 스님에게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기현 시장과 유착관계에 있는 인사가 길천산업단지를 특혜 분양받는 등의 길천산업단지 분양 및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도록 요청하며 지역 방송국과 기자 등을 소개시켜 주어 결국 땡땡 스님으로 하여금 지방선거 2일 전인 2018년 6월 11일경 울산시청에서
길찬 산업단지 특혜 분양 및 환경 파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여 그때부터 6월 12일경까지 땡땡 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송철호 후보와 달리 김기현 후보는 산업단지를 특혜 분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 피고인 C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송병기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니까 송병기가 이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다른 공무원들을 이제 사주함으로써 그때 이렇게 하게 하도록 사주했다는 거죠. 7번 피고인 송병기 그리고 이제 피고인 정몽주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성철호는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선거에 당선된 후 2018년 6월 하순경에 선거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주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정몽주에게 선거 후 농공행상 차원에서 3급 정무특보 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몽주로부터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공개 채용 전형에 단독으로 응모하였는데 중요한 면접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 답답하니 면접 질문을 미리 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은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시험에서 대학 교수로 구성된 면접위원 5명 중에 과반수가 5개의 평가 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그리고 이제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성 및 선실성, 창의력과 의지력 등의 발전 가능성 중 2개 항목 이하를 하로 평가할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등 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중하 평가 등급 중에 5개 중에 2개가 하가 되거나 아니면 면접위원 5명이니까 5명 중에 3명이 어느 한 개의 요소에 이제 하가 되면 불합격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응시했더라도.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몽주의 부탁을 받고 2018년 7월 25일 오후 2시 22분경에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정형 절차와 관련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내일 정무특보 면접을 볼 때 질문지 있으면 알려주소 라며 예상 질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고 2018년 7월 26일 오전 8시 14분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실제 정무특별보좌관 임용 면접시험에서 사용된 질문지에 들어있는 거버넌스와 유거버넌스의 차이, 지역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 성인지 예상과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견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형평성은 무엇이고 주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울산 미래산업 분야의 생각, 관광에 대한 생각, 과거 정치결정 중 실패 사례와 이유, 울산시 시책 중 하나와 차별화된 전략이라는 질문사항을 전송받았으며 피고인 송병기는 이를 정무특별보좌관에 응모한 피고인 정몽주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정몽주는 이처럼 면접시험 질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관련 질문들을 받았고 미리 준비해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면접에 응시하여 면접 전형에서 합격 처리되었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8년 8월 1일 피고인 정몽주를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계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장 겸 울산시 행정부시장 허땡땡 등 울산시청 채용 담당 공무원 및 송땡땡 등 면접위원들의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친 건데요. 정무특별보좌관을 공개 응모를 했고 이 사람이 단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미리 시험 문제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컨닝까지 한 겁니다.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까지 지금 기소가 됐고요.
8번 피고인 한병도, 이게 정무수석이거든요. 청와대. 피고인 한병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 송철호 캠프의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전략 논의.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송철호 후보가 위 이항 기자와 같이 선거 캠프를 가동하여 선거 전략을 수립 실행하기 시작하던 2018년 8월경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내에서는 임동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심규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울산남의 갑 위원장이고요. 이 두 사람이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었고, 송철호 후보가 외부 인지도는 임동호 후보보다 앞섰지만 수차례 당적을 바꾸고 오랜 기간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 당내 경선을 통한 공천이 용이하지 않고 본선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철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는 임동호 후보의 당내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인분 사태, 이거 뭐 똥 뿌렸나 보죠? 하여튼 임동호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리고 임동호 후보 측근인 주땡땡에 대한 비리 혐의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여 당내 경선 시 송철호 후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정무비서관인 피고인 한병도 등을 통해 임동호 후보에게 원하는 공사의 직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지 않게 하는 등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였다. 근데 이건 비서실장의 친분만으로 과연 가능했을까? 아니면 뭐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을까? 이거를 밝혀내는 게 임종석 건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그게 밝혀지게 되면 원튼 원치 않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검찰 수사 결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뭐 내용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진실은 어쨌든 간에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이 혼자 뒤집어 쓰고 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 어쨌거나 뭐 그러려고 앉혀놓은 거니까. 임동호 후보의 오사카 총영사 등 공사의직 요구 관련. 임동호 후보는 2017년 6월 초순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이 사람 한양대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더불어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2011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를 도와주는 등 인연이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최고위원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2017년 10월경 송철호 캠프 측에서도 오사카 총영사, 과학기술부 차관, 상위 10대 공공기관장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임동호 씨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긴 했습니다. 이에 송철호 후보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임땡땡과 함께 임동호 후보의 출마 포기 및 자리 제공을 권유하기로 하고, 임땡땡은 2017년 10월 24일경에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법무법인 땡땡 사무실에서 임땡땡의 요청으로 그곳을 방문한 임동호 후보의 측근인 주땡땡에게 심규명은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송철호와 정리가 될 것 같다. 임동호도 어차피 출마해 봐야 안 된다. 김기현하고 김기현과 붙어서는 인지도도 낮고 게임도 안 된다. 뭐 송철호나 가능하다. 송철호가 시장이 되면 임동호를 챙길 거다. 송철호가 대통령하고 친구고 하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자리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으니 임동호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송철호가 충분히 그 정도 능력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송철호 후보는 임동호가 출마를 하지 않도록 얘기 좀 잘해달라. 뭐 경선하지 말고 추대 방식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말하여 임동호 후보가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것처럼 회유하였다. 계속해서 임동호 후보는 2017년
2017년 11월 하순경 같은 86학번 동기인 피고인 한병도가 그 정무비서관에서 정무수석으로 승진하자 그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한병도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공사의 직 임명에 대한 확답이 없자 그 2017년 12월 12일경에 울산시장 출마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등 공사의 직에 임명되지 않을 경우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여 송철호 후보와 경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사실 요건 다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건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임동호 씨는 성균관대학교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한양대 출신은 아니고 그냥 86학번 출신인 건 맞습니다. 예. 또한 임동호 후보는 2018년 1월 하순경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피고인 한병도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임명 여부를 재차 문의했고 피고인 한병도는 임동호 후보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는 어떠냐, 공공기관장 자리 많은데 공공기관장은 어떠냐고 말하며 마치 오사카 총영사 대신에 다른 공사의 직이 가능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한편 2018년 1월 하순경부터 심규명 후보, 송철호 후보가 연달아 이제 울산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실시가 예상되었고 2018년 2월 5일 울산방송에서 실시한 울산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 당시 시장이던 김기현 후보가 37.2%, 송철호 후보가 21.6%, 심규명 후보가 5.8%, 임동호 후보가 5.1%로 발표되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후보들의 지지도를 모두 합산해도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될 경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거티브 전략 등을 통해 후보자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오히려 지지층 이탈 및 상대 후보자의 지지표를 흡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처리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 한병도는 경선 없이 송철호 후보가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임동호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기 전에 임동호 후보에게 다른 공사의 직을 제안하여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한병도의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 관련 피고인 한병도는 2018년 2월 12일 다음날 울산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는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 공기업 사장 등 4개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또한 피고인 한병도는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소속 선임 행정관에게 임동호한테 연락해서 어느 공직을 원하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선임 행정관은 임동호 후보에게 연락해서 검토 중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야, 부럽네요 이 양반. 청와대에서 어디든 꽂아준다니까 알려달라고 그러고. 진짜 야, 나는 됐고 내 아는 그 스미데스라고 있는데 가 국정원 좀 보내주라 이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참. 그래서 이제 소결. 이로써 피고인 한병도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의 직에 대한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임동호 후보에게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게 공소장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단 끝났고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면 그때 공소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대통령의 탄핵감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지지자는 아니고 문바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공무원의 어떤 입장에서, 제가 뭐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직자의 입장에서 그 현직 대통령이 큰 흠결이 없다면 현직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안정적인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던 건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게 해석을 했던 건데, 지금 이 공소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 지금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검찰이 이제 이 기소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기소가 되게 되면 거기에 다시 명시적으로 적시가 되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임종석 혼자 뒤집어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 바보가 아니니까 다 변호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야, 그 송초로 단성 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봐라 라고 지시를 했다 칩시다. 그걸 문서로 남겨놨겠습니까? 그냥 애매하게 말 몇 마디 했겠죠. 예를 들어 같이 밥 먹다가 송초로 그 친구는 울산시장 나간다더나? 그래? 야, 그럼 8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엔 됐으면 좋겠구만. 아이고, 그 양반도 참, 아휴, 참 잘 됐으면 좋겠네. 요런 말만 해도요. 사실 요런 말만 했을 가능성이 높죠.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불확실합니다. 근데 요런 말을 그냥 슬쩍 던지기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해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다 칩시다. 이러면 사실상 지시를 받은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녹취 내용이 하물며 이걸 녹음을 했다 소치더라도 이게 대통령이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업무 지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알아서 긴 거라고 해석이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괜히 이제 또 뭐 탄핵이나 뭐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괜히 거기까지 개입했다가 진짜 정치에 개입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검찰은 끝까지 개입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는 게 조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공소장 말미를 보면 무슨 내용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냐 하면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동호 후보는 2017년 11월 하순경 같은 86학번 동기인 피고인 한병도가 정무비서관에서 정무수석으로 승진하자 그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한병도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공사의 직 임명에 대한 확답이 없자 2017년 12월 12일경 울산시장 출마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등 공사의 직에 임명되지 않을 경우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여 송철호 후보와 경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본인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밝혀가지고 우회적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그냥 한병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니 내한테 뭐 내가 어디 좋은 오사카 총영사 자리 안 주면 나 시장 출마 선언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은근슬쩍 그러니까 뭐 제가 오사카 총영사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으니까 뭐 출마해야지 뭐 이러면서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전화해서 직접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해버린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자신의 외부적인 이 선언을 보고 야, 저러다가 저거 임동호 나오겠다,
니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동호라는 사람은 지금 53살 먹은 사람인데 한병도한테는 전화해가지고 이래저래 할 수 있는데 이 임동호조차도 전화할 수 없는 사람한테 저한테 좋은 자리 안 주면 나 울산시장 출마할 겁니다. 그러면 송철호 씨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이 전화할 수 없는 사람. 대통령 비서실장한테까지 전화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임동호라는 사람은 본인이 전화해서 직접 얘기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런 정보를 흘려가지고 이 대통령 정무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에서부터 한 소리 듣고 다시 이제 임동호한테 야, 니 어디 가고 싶은데 얘기 좀 해봐라 다시 한번 이렇게 조율하게끔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압력을 넣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대통령이죠. 대통령한테 무서워서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 저 정무수석이나 이런 애한테 얘기하겠지 라고 짐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짐작을 하게 됐다는 거는 이미 소문이 퍼진 겁니다. 대통령이 송철호 당선시키는데 관심이 크다. 그리고 직접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더불어민주당 내에 퍼졌기 때문에 임동호는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를 이렇게 돌려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요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대통령이 관여한 게 맞다 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가. 그래서 윤석열 씨 입장도 갑갑할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대통령이 문서 지시를 한 것도 아닐 테고 이건 문서로 남길 사람도 아니고 또 대놓고 밑에 사람들 불러다가 야 이렇게 해라고 지시할 성격도 아니고 또 밑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지시받았다고 와서 진술할 것도 아니고 왜냐면 진술뿐이지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걸고 넘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대놓고 직접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밥 먹으면서 송철호가 돼야 되는데 아유 아깝네. 8번이나 했다는데 아이고 송철호 아이고 웃잖아. 노무현 대통령하고 내하고 송철호하고 부산 울산 경남 3대 인권 변호사였는데 가만 잘 안 되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진짜 어디 저 시어머니 용돈 더 달라는 것처럼 계속 징징거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증거 없는 거예요. 소문은 퍼졌는데 증거는 없다. 물론 좀 더 좋게 생각하면 그나마 대통령한테 대한 실드를 친다고 한다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송철호나 송병기가 워낙 민주당 내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대통령 친구니까 밀어줄 거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임동호조차도 야 대통령이 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죠. 100% 좋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런 소문이 만약에 퍼졌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민정수석실이 가동됐다면 이런 소문을 접하고 바로 송철호한테 가서 입조심하이소. 지금 각하가 이 얘기 듣고 화가 엄청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하한테도 보고하고 송철호한테도 경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조국 민정수석은 그 시간에 딴짓거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두 개입니다. 대통령이 은유적으로 지시했거나 아니면 송철호가 뿌린 씨앗이 거짓말의 씨앗이 워낙 넓게 퍼져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뒤에 대통령이 있겠구나라고 짐작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악업은 또 다른 악업을 낳습니다. 이 공소장을 다 읽고 나니까 참 착잡하네요. 하여튼 뭐 재판 진행될 테고 처벌 받으실 분 처벌 받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민감한 내용들 때문에 추미애 씨가 그렇게 극렬하게 이걸 감추고자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임종석 씨나 이광철 민정수석에 대한 공소장까지 공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특집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주목하고 트위터와 유튜브에
사설 공수처로서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상식을 위해서 작동하겠습니다. 제 자비로. 비공식 협찬, 협찬이 아니죠. 비공식 광고업체들, 광고주도 모르는 광고업체들, 정의해장국, 파주의 정의해장국, 그 다음에 이제 청담의 도라마 코리아, 콰지님의 코지비누, 그리고 데볼프의 각종 가죽 제품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환타님의 각종 책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미더스였습니다.